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TV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음식만 잘 챙겨 먹으면 되지, 굳이 영양제까지 먹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60대의 영양소 흡수율은 30대에 비해서 평균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우리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영양소는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정 영양소가 더 빨리 소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 영양학자,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추천하는 60대 이상 필수 영양제 TOPO를 순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1위는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양제인데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면역력,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오메가3 혈관 건강지킴이. 60대 이후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 바로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주변에서도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 종종 들으시죠? 혈관이 막히거나 굳어지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영양제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걸쭉하게 뭉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둘째,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셋째,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노화시키는 주범인데 오메가3가 이걸 억제해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메가3 제품을 고르실 때는 꼭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셔야 해요. 총 오메가3 함량이 1000mg이라고 해도 실제 EPA와 DHA가 300mg 밖에 안 들어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섭취 팁을 정리하면 하루 EPA와 DHA 합쳐서 1000mg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 뒷면에 보면 EPA 500mg, DHA 300mg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혈액응고 방지제, 쉽게 말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자, 5위 오메가3 기억하셨죠? 이제 4위로 가보겠습니다. 4위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뼈 건강 필수 세트.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진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 2분 중 1분은 골다공증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70대 이후에는 남성도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왜 둘을 세트로 먹어야 할까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칼슘을 먹으면 3040%가 흡수되지만 60대 이후에는 102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이때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칼슘의 운반책 같은 거죠.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우리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데 60대 이후에는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젊을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요즘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햇볕을 충분히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따로 보충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한 그룹이 골절 위험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섭취 팁을 말씀드리면 칼슘은 하루 800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1200mg을 넘으면 오히려 신장 결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타민 D는 하루 800에서 1000IU가 권장량인데요. 검사를 해보셨는데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으로 더 높은 용량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한 가지 더, 칼슘을 한 번에 500mg 이상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4위 칼슘과 비타민 D 세트 기억하셨죠? 이제 절반 왔습니다. 3위로 가보겠습니다. 3위 비타민 B군 에너지와 기억력 비타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이런 경험 자주 하시나요? 많은 60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바로 만성 피로와 기억력 저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 부족입니다. 비타민 B군은 B1, B2, B6, B12, 엽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먹어도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그게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둘째,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은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비타민 B12 결핍이 정말 흔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B12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나 위산업체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도 해요. 심하면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섭취 팁을 알려드리면 비타민 B는 여러 종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B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B1, B6, B12, 엽산이 모두 들어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이 많이 소모되니까 더더욱 필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축적이 안 되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과량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단 소변 색깔이 노랗게 변할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3위 비타민 B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상위권으로 들어갑니다. 2위 가볼까요? 2위 마그네슘 근육과 심장의 조율사.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깼어요. 심장이 가끔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아요. 변비가 심해서 고생이에요. 이런 증상들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증상들 뒤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원인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마그네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요. 첫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쥐가 잘 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종아리 쥐 나는 분들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에요. 둘째,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마그네슘을 보충했더니 증상이 좋아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칼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마그네슘 섭취량도 부족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마그네슘 배설도 잘 조절이 안 돼서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섭취 팁을 말씀드리면 하루 권장량은 남성 350mg,
여성 280mg 정도입니다. 보통 영양제로는 300에서 4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변비가 있으신 분은 산화 마그네슘이 좋고 속이 예민하신 분은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가 부담이 적습니다. 주의사항,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면 근육 이완 효과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양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 프로바이오틱스, 면역력의 핵심, 장 건강. 장 건강이 곧 전체 건강이다. 이 말 요즘 정말 많이 들으시죠? 단순히 유행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 연구에서 장이 단순히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2 정도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이 역전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죠.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더 잘 생깁니다. 셋째,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전신의 염증 반응이 증가해요. 최근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뇌축이라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우울증, 불안,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보니 건강한 사람들과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또한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60대 이상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섭취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균수를 확인하세요. 제품에 보면 100억 마리, 500억 마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최소 10억 마리 이상, 가능하면 100억 마리 이상 되는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등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게 좋아요. 우리 장에는 수백 종의 균이 사는데 한두 가지 균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균을 보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보관 방법을 확인하세요. 냉장 보관 제품이 더 신선하긴 하지만 요즘은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유통기한 내에 드시는 겁니다. 넷째,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산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아침 기상 직후나 자기 전이 좋습니다. 다섯째,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예요. 양파, 마늘, 바나나, 통곡물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먹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결론 및 마무리. 자, 오늘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영양제 TOP5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위, 오메가3.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루 EPA와 DHA 합쳐서 1000mg 이상 드세요. 4위, 칼슘과 비타민 D 세트. 뼈 건강의 기본입니다. 칼슘 800에서 1000mg, 비타민 D 800에서 1000IU가 권장량이고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3위, 비타민 B군. 에너지와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B1, B6, B12, 엽산이 모두 들어있는 종합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2위, 마그네슘. 근육 경련, 심장 두근거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1위,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최소 10억 마리 이상 다양한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을 최소 23개월 꾸준히 드세요.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에요. 영양제만 믿고 식사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를 잘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